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 중 가압류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압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전 채권일 때, 즉 그 권리가 돈일 때, 이때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혹시 재산권을 빼돌리게 되면은, 즉 제3자한테 이전하게 되면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와 B 간의 관계에서 일정한 금전에 대한 대여 계약이 있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A가 B에게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금전, 즉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채무자 B라는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권의 집행을 위해서는 우리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앞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권은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과 같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둘만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 둘만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 B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강제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B라는 자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외에도 이 물건이 있습니다. 유체 동산이 있습니다. 예컨대 돈이 되는 일정한 집에 있는 직기류, 노트북 같은 거, 또는 가구 같은 이 유체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 외에도 보험도 있네요. 이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가진 권리가 채권 중에서 금전일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재산권이 있음에도 이 재산권을 B가 C에게 이전한다면 A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권이 없는 것이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 A는 B를 상대로 이제 집행 권한, 즉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절차는 짧게는 1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가게 되죠. 이때 이 A라는 자가 이렇게 타인에게 이전하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행위 이전에 가압류를 한다면 B와 이 C 간에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담보권의 설정 행위는 이 가압류권자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집행 권한을 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B가 혹시 모를 타인에게 재산권에 대한 처분을 하는 점, 이런 점을 염두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압류는 법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A라는 자는 B를 상대로 1억이라는 돈이 있다라는 사실, 더해서 일정한 증거되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차용증이라든지 차용증 외에 확인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입증 서류가 있다면 이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죠. A에 대한 채권 1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 차용증상. 그리고 B가 그런 내용을 확인했네, 도장이 찍혀 있구나. 이런 증서를 판단하고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 이 B, 채무자를 위해서 혹시 이 A라는 자가 가압류 신청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또는 잘못된 가압류일 때 B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그 대상물이 부동산이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더라도 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처분에 제약이 따를 뿐이죠. 결국 환가성이 즉시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는 법원에서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 담보 금액은 약 10%쯤 지정하게 됩니다. 청구 금액에 대한 10%죠. 예컨대 1억이라면 1,000만 원의 담보 제공을 해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담보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목적물이 유체 동산일 때는 담보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채무자가 일정한 장사를 하고 있다, 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때 이 유체 동산인 의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제3자가 볼 때 좋게는 보지 않겠죠. 따라서 유체 동산일 때는 담보 제공을 조금 더 높입니다. 근데 20%라든지 또는 그 현금으로 제공을 하든지, 그리고 그 대상물이 예금이라든지 또는 보험 등이 있다면 이때는 이 예금에 압류되는 순간 돈을 뽑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급여 등의 채권이라면 법원에서는 조금 더 엄격히 보는 것이죠. 바로 가압류를 하는 순간 이 B라는 자는 여러 단계에서 신용적으로든지 또는 금전을 바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담보 비율을 훨씬 높이게 되는 겁니다. 많게는 50% 이상을 지급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보는 부동산과 같이 쉽게 되는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많이 납부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가압류할 때에도 신중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큰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유체동산 또는 은행 예금 또는 급여 같은 그런 채권이라면 담보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가압류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담보 비율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동산일 때, 유체동산일 때,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일 때. 이렇게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결정이 있으면 부동산에는 공시, 즉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기부의 내용은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유체동산일 때에도 가압류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은 별도로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게끔 일정한 지위를 두는 것이죠.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 가서 유체동산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그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보험이라든지 또는 급여 같은 이런 채권이라면 어떤 재산권이든 가능합니다. 가압류하게 되면은 이 은행 또는 보험회사 또는 직장에 있는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이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 이후에 일정한 절차, 부동산 등기, 유체동산은 결정문에 대한 송달과 집행관에 의해서 압류 딱지 붙이는 거, 그 일반적인 금전 채권일 때는 그 지급할 자에게 이 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압류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매매 증여 같은 소유권의 변동 또는 담보권의 설정이 있다면 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행위이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권자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금전 채권이 있다. 이때는 소송을 하기 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이 소송 확정 시까지 그 처분권을 보존해 두는 것이고 결국 가압류는 집행 보전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이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담보권 설정 같은 채권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즉 가압류권자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압류는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이 금전 채권입니다. 즉 돈이죠. 경매 대원칙이 돈과 관련된 권리면 이 매각으로 배당받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도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원칙이 소멸주의이다. 결국 매각이 되면 나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예컨대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
이때 이 A가 B를 상대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위에 C가 B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때는 이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C라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네요. 이때의 경매는 이 C에 대한 소유권을 매각하는 절차이고, 결국 전 소유자에 대한 이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매 절차에서 이렇게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고 이 현재 소유자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가압류에 대한 금액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즉 인수되는 권리는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따라서 분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를 볼 때 우리는 이 가압류가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인 것인지, 그리고 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빠른 순위인지 그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보다 더 빠른 소멸기준 권리, 즉 근저당이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등등의 소멸기준 권리가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빠른 등기라면 이때는 인수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도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가압류는 앞에 가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는 아직 집행권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즉 집행보전처분을 위한 것이고, 소송 확정 시까지 보전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소송 확정 시까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금전에 대한 보전은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가압류권자가 돈을 찾기 위해서는, 즉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송 확정이 되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설명드릴 테니까 이 정도 내용 보시면서 가압류에 대한 등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 가압류와 관련된 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권리이고, 가압류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이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다 보니 청구 금액에 대한 기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먼저 됐다 해서 순위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순위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기 때문에 모두 동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안분 배당 받는 것이죠. 채권은 물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말 앞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그 순위가 없다. 동순위다. 반면 예외적으로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에 기한 생계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기한 그런 우선되는 채권 외에는 모두 동순위란 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일 날 가압류를 했든 11월 11일 했든 11월 15일 했든 모두 똑같은 동순위다 라는 거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 가압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